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실력양성운동이었는데요. 실력양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운동들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또 농촌개모운동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계열이고, 자, 이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했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란색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갈까요? 자, 이렇게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의 특징이 있어요. 1920년대의 특징이 좀 이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다 무슨 주의라고요?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민 운동인데요. 자, 이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대다수는 소작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이룬다라는 개념의 소작쟁이. 자, 반면 이제 노동운동이 되겠습니다. 노동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노동쟁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농민운동 하셨던 분들은요,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에 불만이 많았냐? 일단 1910년대 실시됐던 토지조사 사업.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네요. 자, 그리고 1920년대 산미 증산계획. 지울게요. 1920년대 산미 증식계획.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계획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요, 각종 부담이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세금, 지세, 그리고 수리조합비, 그리고 비료와 같은 이런 비용들, 원래 지주가 내야죠. 땅에 관련된 세금, 지주가 내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것을 누구에게 부과해버립니까? 바로 소작인에게 부과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소작인들은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화가 많이 났겠죠. 자, 이제 노동가들을 볼까요? 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임금이 너무 낮았습니다. 또한 노동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특히 누구에 비해서?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무려 노동 시간은 2배 더 많았고요. 아니, 노동 시간이 2배 더 많으면 임금을 2배 더 주면 되거든요. 근데 임금은 2배 더 적었습니다. 2분의 1이었어요. 당연히 우리의 노동자들도 상당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불만이 많았던 노동자들에게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누가 다가오느냐? 이들에게 누가 다가오느냐? 바로 이분들이 다가옵니다. 이분들이 다가오죠.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 힘을 합쳐봅시다. 개인의 힘은 약할 수 있어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면 충분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농민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서부터 이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1920년대 이들의 요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소작인들의 요구는 뭘까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 돼. 소작인이란 남의 땅을 농사를 지어. 그럼 거기서 쌀이 나오죠? 그러면 쌀의 일부를 소작료로 주는 거예요. 소작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의 요구는 뭘까요? 이들의 요구는 뭘까요? 당연하겠죠. 지주에게 주는 소작료의 액수를 줄여달라는 거죠. 즉,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실제 이 소작료가요, 어느 정도 됐었냐면 한 70에서 80% 줬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가마니 생산하잖아요. 80가마니 가져가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래도 20가마니 남잖아요. 그게 아니야. 지세, 토지, 뭐 비료 주는 가격, 수리 조합비 이런 거 전부 다 소작인에게 부과하니까 결국 소작인은 마이너스야. 결국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자, 그리고 각종 부담. 이거 왜 소작인이 내냐? 이거 왜 소작인이 내냐? 누구에게 내야 된다? 지주에게 내야 된다. 자, 그리고 끈떡하면 지주들이 야,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내 땅에서 더 이상 소작 못해, 경작 못해, 딴 사람 줘버린다. 이렇게 협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작권을 보장하라. 한마디로 혼자서 지 마음대로 소작권을 이동시키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노동자의 요구를 볼까요? 노동자의 요구도 이것도 따로 공부할 필요 아니에요. 노동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주변에 있는 노동자를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타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노동자입니다. 제가 노동자예요. 제가 뭘 요구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임금을 뭐 해달라? 인상시켜달라. 임금 인상. 또 두 번째는 뭐냐? 노동 시간을 뭐 해달라? 줄여달라.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얌체 아니에요? 일은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받겠다고. 이건 좀 아닌데요? 자, 당시 1920년대에는요. 일은 많이 하고 월급은 조금 받았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 노동자와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 1923년에 신안에서 이루어진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암태도라는 섬 전체가 친일 지주에 의해서 농사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암태도에 살고 있는 사람 농민 300여 명이 전부 소작인인 거야. 근데 이놈이 고율의 높은 이율의 소작료를 받았어요. 몇 퍼센트? 80%.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 행동을 벌입니다. 단식투쟁을 벌여요. 연대에서. 1년 동안 합니다. 이 소작쟁이가. 근데 이게 성공해요. 실제 친일 지주에게 소작료를 인하시키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조선 총독부 기록에 보면 1920년대 초반 중반을 가면서 거의 하루에 2골 정도로, 하루에 2번 정도로 소작쟁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소작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야.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하지만 암태도 소작쟁이는 성공한 사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노동으로 가겠습니다. 1929년이 되겠습니다. 원산. 원산하면 강화도 조약 때 최초로 개항이 된 곳이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공업도시가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원산 지역은 공업도시입니다. 원산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실시했죠. 원산 총파업. 자, 원산 지역에 살고 있던 노동자들. 출발은 라이징선이라는 이 석유 회사였거든요. 당시 일본인하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 그 차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확 들고 일어나요. 근데 상당히 장기간 가다 보니까 노동쟁이를 일으킨 노동자들이 금전적으로 경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 알립니다. 누가? 신간회가 이걸 많이 알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모금 활동을 벌여가지고 돈을 보내줍니다. 국내는 마찬가지고 국외에서까지 모금이 이루어져가지고 그걸로 노동쟁이를 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딱 보세요.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뭐와 관련된 거냐? 1920년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뭐예요? 생존권 투쟁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1920년대에는. 자, 그러나 원산 총파업을 기점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1930년대에는요. 소작료를 내려달라. 각종 부담을 지주에게 해라. 임금을 올려달라. 노동시간을 단축해달라. 라는 생존권 관련 표현뿐만 아니라 토지를 농민에게 제공하라. 라는 토지제도의 개혁. 그리고 일본 꺼져라. 라는 정치적인 구호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지녔어요. 노동쟁이, 소작쟁이가. 하지만 1930년대로 오면서 무슨 성격으로 바뀐다? 항일 투쟁의 성격으로 바뀐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바로 192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이었는데 30년대로 가면서 항일 투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살을 한번 붙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보겠습니다. 조선 사람 조선껏 등의 구호를 앞세운 건 물산 장려운동이고요. 자, 동아일보는 부나로드라는 운동으로 농촌 개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농민과 노동자의 처지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안타까움이죠. 토지 조사 사업으로 산미 증식 계획으로 소작농으로 전락한 우리의 불쌍한 농민들. 높은 소작료와 각종 공과금과 수리조합비 등 부담을 지주가 되지 않고 소작인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들의 생존권은 위협받죠. 노동자의 수는 증가합니다. 당연히 한국인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겠죠. 하지만 이들은 열악한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또한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당시 한국인의 경우에는 1원을 받았습니다. 12만 원이고요. 일본인 같은 경우는 2원을 받았습니다. 한 24,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봤을 때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일본인 노동자가 2배 더 받고 있습니다.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요. 자,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졌던 농민과 노동자에게 사회주의자들이 다가와서 조합을 결성합니다. 조합을 결성하는데 그들의 요구 조건을 하죠. 소작료 인하, 각종 부담 내려주라, 소작권 이전 반대,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인간적 대우와 작업환경 개선.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수호 투쟁이 되겠습니다. 언제?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여기 우리가 굳이 안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태도 소작쟁이와 원산 총파업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존권 투쟁에서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뀌냐? 생존권 투쟁에서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제가 지주하고 자본가 입장에서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농민과 노동자들은 열받죠. 자, 이들은 이제 혁명적 농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요. 비합법 투쟁을 합니다. 되게 어렵게 표현했죠? 쉽게 했을까요? 그냥 불법 투쟁하는 거예요. 비합법이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 투쟁합니다. 폭력을 앞세우는 거죠.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강력한 탄압으로 위축되긴 합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토지를 농민에게 일본 제국주의 타도 등 급진적 구호도 등장하고 계급 해방을 앞세우는 혁명운동.
즉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이 나온다. 자, 다시 한번 갈까요? 192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이었는데 이게 바뀌더라. 1930년대로 가면서 항일투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었고요. 이어서 가볼까요? 뭐 농촌문제 바람직한 해결책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농민운동, 정평농민동맹이 내세운 주장이 되겠고요. 밑에는 명천농민조합이 작성한 당면 과제에 대한 문건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고요.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있습니다. 자, 농촌 계몽운동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